네, 경찰이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당선인과 자신의 과거 스캔들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고 배경을 밝혔는데요. 네, 두 사람에 얽힌 의혹이 경찰 수사로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는데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된 건을 경찰이 넘겨받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통의 이제 명예훼손죄하고는 달리 그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죄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 당선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부분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실제로 김영환 후보죠. 당신 후보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김부선 씨와 관계가 있었습니까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자께서 없었다. 말하자면은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이상도 아니다.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예. 한 거고 그것이 이제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된 것을 발표한 그 사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2항에는 뭐가 들어가? 290조 2항에는 뭐가 냐면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경우, 이건 김영환 후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예. 지금 얘기되는 건 1항이고 이것이 1항이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네. 2항의 김영환 후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이 사건의 논란의 핵심이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와의 관계 규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김부선 씨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교제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그때 인정을 할 때 이재명 당선인이 자신의 대마초 전과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건 다 허위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네. 아무것도 아니고 증거 없이 사실을 호도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김부선 씨라든가 김영환 후보는 적어도 9개월 이상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 그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쪽의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관계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김부선 씨의 대머시 전과를 통해서 협박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결정적인 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근데 김부선 씨는 본인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확실한 건 뭐 사진이라든가 예. 아니면 녹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나온다고 하면은 밝혀지겠지만은 이 치열한 선거 기간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낼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를 경찰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증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밝히기 상당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대질 조사라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뭐 이제 보통은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한 분은 이제 경기도지사의 이제 임기가 바로 들어갈 건데요. 예. 좀 이따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면 조금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예. 가지 뭐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일정 조율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질 조사가 원칙이 되겠죠. 네. 문제는 근데 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실의 여부와 전혀 다르게 일정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뭐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데 뭐 다소 섣부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당선인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만약에 이게 진짜 250조 1항에서 본인이 그 김부선 씨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당선될 목적으로라고 하면은 물론 그 자체가 이제 법정형은 5년 뭐 이렇게 되지만은 예. 3천만 원 이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하면은 벌금형 정도가 가게 되면 200에서 80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그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재명 당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라고 하면은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데 예. 거짓말한지는 모르겠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예. 그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 대응 여부도 조만간 좀 결정될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법적 대응은 거꾸로 이제
이제 이재명 당선인께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본인이 거짓말 안 한 거로 밝혀지게 되면은 본인을 이제 시비를 걸었던 예. 김영환 후보라든가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역으로 이제 법적인 뭐 고소라는 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부선 씨에게 지금 2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전달이 됐는데 김부선 씨는 오히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안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2천만 원을 전달한 무슨 단체라고 할까요? 법인이라고 할까가 이제 흔히 뭐 해경닷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뭐 많이 떠오르시는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도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재명 당선인께서는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정치인들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 네. 김부선 씨 입장에서 사실은 난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진실을 밝히려고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공방, 여야 공방 이렇게 되어버릴 테니까요. 예. 네. 네, 이제 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미투 운동이 한창 일어났을 당시 기자 지망직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봉준 의원에 대해서도 이 공방이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이제 접어드는 모양새거든요. 국가수가 피해 여성이 증거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조작 흔적이 없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이제 당시 23일, 24일 그 중에 정봉주 의원과 그 A라는 여성이 네.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난 것에 대한 이제 진실 여부이거든요. 예. 근데 그 여성이 그 다음 날쯤에 이제 본인의 남자친구한테 그날 이제 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라고 메일을 네. 보낸 건데 그 메일이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조작이 안 됐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면 어떤 일인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성추행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기분 나쁜 일은 있었지만은 그게 이 여성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정봉주 의원이 꼭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성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는 건 그 사진 자체가 있는데 사진 자체도 조작이 안 됐다.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여성의 진실성은 믿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정봉주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또 본인의 어떤 성명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제 일단은 요 고비는 넘긴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찰은 정 전 의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프레시안의 고소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 반발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던 정 전 의원의 행동이 과연 이제 출판물 명예훼손에 해당을 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프레시안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 자체가 늘 이제 그걸 보고 정봉주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음모다. 예. 그러니까 본인을 죽이기 위한 음모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 강하게 반발한 것 자체가 프레시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프레시안 자체의 어떤 그 평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은 사실 언론사라는 것 자체가 여러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굳이 프레시안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론 이걸 긍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 건 수사팀 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란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주제를 바꿔보자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또 받았는데 검찰은 지난 4월부터 피감기관 압수수색에 이어서 참고인 조사를 해왔었거든요. 곧 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이게 핵심이 이제 뇌물죄죠. 말하자면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피감 기관의 여러 가지 민원성 있는 어떤 것을 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갔다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 지금 여행을 돈을 받고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 기관의 민원이 해결됐더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대가성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연결성을 찾기 위해서 13시간 넘는 걸 했고 그 기관도 한두 개가 아니죠. 은행감독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도 있고 우리은행도 있고 대외정책연구원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뇌물죄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것이 이제 1억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으로는 논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뭐 비슷한 갔는데 김기식만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사안들이 좀 밝히기 좀 까다로운 듯한 사안들이 그렇죠. 많은 예,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권익위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제 결과를 7월 이후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 전 원장의 사례가 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이전에 전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임기가 끝나신 국회의장께서도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실제로 이제 여러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예.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잘못됐다 안 되는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 가는데 꼭 김기식이란 사람만을 처벌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해줄 것이냐? 한번 그럼 다 해보자. 그래서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는 정도까지. 사실 대통령께서도 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7월 이후에는 되고 일종의 김기식 가이드라인 네. 그것이 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